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변화를 하면서 이제 삶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마련된 것이 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산이나 이 강을 조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고요. 산책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 확보된 지역에 일명 그린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교통, 입지,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쾌적한 주거 환경 또한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는 전략들 콕콕 숨어 있는데 그 전략들 모두 공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부동산 정보들 마구마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02-545-6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영규 본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걸어주시겠고요. 핫 이슈 분석부터 그리고 투자 팁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4억 원을 돌파하고 전세가율이 무려 75%를 넘어섰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지금이라도 과연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지금 바로 하반기 주택 시장을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주택 매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전세 나는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서 매매값을 육박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주거비 부담은 계속해서 날로 늘어나게 될 텐데 하반기 주택시장 점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럼 이 시기에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집을 사도 될 시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 상반기에 악재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반기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매매가 계속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예. 그럼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게 과연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를 것인가? 그래서 내가 과연 집을 사야 되냐?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예. 일단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악재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작년 연말부터 나왔던 얘기죠.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한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계나 이 부동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이런 데서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영향 없이, 별 영향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가 공급 과잉 문제였습니다. 이 공급 과잉이라는 게 척도가 아무래도 그 미분양인데요. 이 미분양이 물론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네. 미분양 증가 속도도 꽤 우려할 만한 쪽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이제 지역적으로 살펴보면요. 서울은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오히려 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네. 분양가가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대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지역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네. 있죠. 미분양이 나는 곳은 계속 미분양이 날 거고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지역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그렇죠. 예,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높다 보면은 그냥 좀 대출을 받아서 차라리 전세가랑 이 매매 비용이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전세를 통해서 집을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난이 증가하고 이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좀 위험 요인들이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집을 살 투자자들마저도 감소를 하면서 매매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를 공급하는 측이 어떤 측이냐?
1가구 1주택에서 전세를 공급하진 않거든요. 예.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많이 전세를 공급했었는데 그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뭐 전세를 끼고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전세마저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입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 요즘에는 뭐 전세를 재계약하면 정말 다행이고 뭐 전세를 계약 못해서 월세나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난이라는 게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 공급이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또 전세가율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를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은 어쨌든 매매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 전세에서 또 매매로의 전환율이 다소 높아질 듯 보이고요. 또 투자자들도 높은 전세가를 가지고 투자하는 수요가 조금씩 매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3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 2억 6천이면은 내가 4천만 원을 투자하면 됐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2억 8천으로 올랐어요. 그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2천만 원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의 매매수를 조금씩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자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투자를 많이 하시고 또 이분들이 많은 전세를 공급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좀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영향을 볼 때 그래도 하반기에는 이 상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집값이 괜찮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기 공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규 본부장과 송선문 대표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및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는데요.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5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궁금증 털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요, 기름 뉴타운 네. 롯데캐슬 골든히스를 분양받았거든요. 예. 근데 혹시 추후에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네. 괜찮은지 예. 아니면 나중에 임대를 주다가 적당한 시기에 매매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고 가치가 있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볼 것이고 아니면 매도 시기까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영희 예. 본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한 전략 세워 나가 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고 계약은 하셨나요? 예, 계약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저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던 아파트인데 이렇게 계약을 하셨네요. 그럼 좋은 건가요? 네. 왠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맞으시고요? 예,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직접 거기 가서 살아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실거주는 어디 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직장 때문에 송파 쪽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계약 잘 하셨고요. 좀 더 네. 보유하시다가 만약에 처음에는 뭐 세를 놓으셔도 괜찮고 입주를 하셔도 좋은 아파트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럼 지도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름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성이 잘 됐습니다. 그 뉴타운 중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꼽히고 있는데요. 예. 일단 주변에 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상권이 아주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또한 이제 거주 환경도 되게 쾌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위에는 북서울숲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정릉,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 북한산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 녹지 공간이 풍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성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기름 뉴타운이 현재 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마 이 동북 지역에서는 아마 가격이 가장 높을 건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25평대 로얄층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6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이곳 성북구가 뭐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봉구 의정부에서도 요 기름 뉴타운 쪽으로 실제 매수를 하거나 전세를 들여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 뉴타운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아파트가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예, 요 예. 기론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분양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좀 북한산 끝자락이다 보니까 조금 네. 단지는 높아요, 지대가. 아, 그래서 예. 근데 그 지대가 높은 것보다 더 장점이 뭐냐면은 이 주변으로는 아무래도 주택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로 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에 뭐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죠. 그리고 위에 뭐 네, 네. 외고라든지 뭐 개성고등학교 이쪽에 뭐 영훈 국제중 같은 거 그리고 뭐 주변에 대학 이런 학군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미래 가치가 보장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입주가 한 2019년 초쯤 되죠? 네네네. 1월 입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계약 진행을 계속 하시고요. 네. 2019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네네.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뭐 계속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때 가서 네. 다시 한번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좋은 지역을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용규 본부장님도 네. 눈여겨보신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미래 가치가 네, 네.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입주 네. 시점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상담부터 좋은 지역을 잘 고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분 좋은 상담 이어가 드렸는데요.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02-2077-6356번 전화 열려 있고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로 와 있는 사연인데요. 화면으로 안내해드리죠. 네, 휴대폰 끝자리 114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랑이 남양주 별내동으로 직장을 옮기게 돼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별내 신도시 집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던데요. 별내에서 전세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라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네, 별내 신도시의 전세냐 아니면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 매수이냐 양쪽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별내 신도시 전세가가 네. 좀 비싼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별내 신도시를 하면 설명해 드려보면요. 여기가 한 2008년, 9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금융위기가 와서. 네. 이때부터 조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야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좀 별내 신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많아져서 네, 살만해졌군요. 그렇죠. 이제 네. 좀 살만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별내 신도시에는 중대형 위주로 조성이 됐습니다. 오. 예, 30평 이상부터 조성이 되고요. 예. 물론 뭐 LH에서 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틀리겠지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대형 위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뭐 작은 평수라도 한 30평대 초반대 평수가 지금 한 4억 초반대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전세도 한 뭐 3억 초반부터 뭐 4억 초반까지 전세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여기 있는 전세금으로 내가 과연 이 신도시에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를 샀을 때 네. 금액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이제 별내 신도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신 아파트 다산 신도시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하나로 이제 권역으로 묶으실 수 있는 게 8호선인데요. 예. 이 8호선이 암사부터 해서 다산 신도시를 지나 그 별내까지 연결이 될 거거든요. 네. 이건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 8호선이 연장이 됨에 따라 송파까지 접근이 가능해지는데요. 네. 오히려 별내보다 다산이 다산이? 더 송파까지 접근하는 데 쉽겠죠. 예. 그리고 다산이 이제 신도시가 아무래도 조성이 되는데 이곳이 굉장히 쾌적한 게 바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또 앞에는 또 천왕숙천이라는 또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광고하는 게 뭐 배산임수의 완벽한 지형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다산 신도시 맨 이쪽으로는요. 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단지까지 낄 수 있는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 아파트들이 한 2017년 12월경부터 차례대로 이제 입주가 예정이 돼 있고요. 분양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보낸 시청자님이 뭐 몇 평대를 원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네. 혹시 뭐 한 30평대 초반이나 20평 중반의 그 중소형 아파트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그 별내 지역의 전세를 사시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저는 앞으로 조성이 되고 또 미래 가치를 보더라도 훨씬 더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요 다산 신도시에 한번 아파트를 알아보셔가지고요. 일반 분양이나 이런 거 나오시는 거를 확인하시다가 그거를 매수하셔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거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내보다 다산이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로 본다면 서울에서 조금 더 가깝고요.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고 하니까 내 집 마련을 이번 기회에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추후적인 궁금한 사항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번호 적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계속해서 전화 많이 걸러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바로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서울시 동작구 네. 삼도동에 있는 예. 레미안 2차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지금은 전세를 줬고요. 예. 앞으로 오를 기미가 있는지 어쩐지 이거를 보유를 할지 알겠습니다. 전세를 줄지 그게 음. 궁금해서요. 전세 임대시니까 투자형으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몇 평대 보유 중에 계세요? 지금 30평이요. 30평대 보유 중에 계시고 언제 매입하셨어요? 매입한 지는 3년 됐고요. 네. 내년 2월이 이제 만기. 전세 네, 만기예요. 알겠습니다. 만기 시점에 돌아오고 계신데 어떻게 이 물건 해결해 보면 좋은지 속 시원한 답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전세는 얼마에 주고 계신가요? 전세 3억 6천에 놓고 있어요. 3억 6천이요. 현재 전세 시세는 좀 얼마인지 알아보셨나요? 한 5억 2천, 3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매매 가격이 한 5억 2천 하는 거죠? 예, 매매가. 그렇습니다. 예, 전세는 아마 조금 낮을 거고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이라고 하셨죠? 예, 예, 내년 2월쯤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 지도를 보시면 요 아파트가 지금 바로 현충원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고 쾌적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지가 조그매요. 네. 옆에 있는 그 레미안 3차에 비교해서도 좀 단지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뭐 숭실대학교, 위로 또 중앙대학교, 이 두 대학교 사이에 끼인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이 대학교의 상권이 잘 발달돼 있고 또 뭐 대학교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지도를 좀 크게 볼게요. 바로 위에 흑성 뉴타운하고요. 바로 네. 옆쪽으로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이 흑성 뉴타운이 이제 조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흑성 뉴타운이 뭐 지리적인 위치로 보나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강도 조망이 가능하고요. 또 9호선 흑성역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바로 앞에 용산과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옆에 노량진 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봉천동 쪽으로도 해서 신규 아파트들이 어쨌든 계속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레미안 2차 아파트가 이 새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들하고 경쟁했을 때 예.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요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워낙 이 뉴타운이 잘 조성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레미안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소폭 한 요 정도 상승 여건은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뉴타운이 제대로 조성되고 주변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그에 비해서 약간 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세 만기 시점 내년 2월쯤을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거주하신다면 제가 거주하시라고 적극 권해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 타이밍 2월에 잡아보셔서 다른 지역, 좀 오를 만한 지역으로 옮겨보시는 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내년 이 만기 시점으로 해서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겠고요. 새로운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로도 많은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휴대폰 끝자리 706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과천 주공 4단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기에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네, 이 두 마리 토끼 잡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에 충족이 될 만한 아파트인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될까요? 네, 일단 사도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굉장히 요즘에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과천입니다. 네. 과천이 처음에 조성될 때만 해도 굉장히 분양가도 높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서초, 강남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요.
한 2012년부터 이제 정부 이제 주요 부처들이 이전을 했죠. 네. 이전을 하면서 약간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요즘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과천 지역 내 가장 새 아파트가 요 가장 밑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이게 2008년에 입주한 거예요. 이게 가장 새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들은 정말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건데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여기 벼량동 7-2지구입니다. 과천주공 5, 6단지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이미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이주를 했고 지금 이제 공사가 착착 진행 중인데요. 분양을 시작했는데 이제 분양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평당 2,700, 평당 3,000까지도 여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 아파트들도 저 정도 평당 받을 수 있어 하다 보니까 같이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 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 부림 7-1 지역 1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곧 이주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전세로 사시던 분들, 아니 기존에 사시던 분들 이런 분들도 뭐 옆으로 이주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전세로 사시던 분들도 그냥 차라리 매수를 해버리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이 지역이 이주를 하면서 이제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과천주공 4단지 아파트를 보겠는데요.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지하철역하고도 가장 가깝고 네. 주변에 뭐 상권이나 은행 그리고 주변에 학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조성된 단지가 바로 이 주공 4단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현재 좀 중축입니다. 14층에서 한 15층 되는 단지고요. 네. 근데 이 아파트의 단점이 좀 타원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오. 과연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 됐어요. 그래갖고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건축이 진행될 것 같고요. 이곳의 아파트가 한 25평대 요즘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은요, 한 6억 8천 요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만 충분하시다면은 지금 매수해서 뭐 실거주라든지 나중에 물론 재건축은 지금 이제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주 수요로 먼저 좀 전세라든지 이런 거 임대를 놓으시다가 나중에 재건축 진행될 때 좀 가격이 오른다. 그때 이제 뭐 실거주 하실 거면은 계속 조합원 입장으로 있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요 바로 윗단지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 진행되면서 요 아파트 4단지가 조금 이제 작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지 나중에 내가 추가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사항 진행되는 사항을 잘 보시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하셔서 들어가셔도 괜찮은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해도 좋다라는 시원한 결론 내주셨습니다. 단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달라지니까 추가 사항들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죠.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용규 본부장과 송소문 대표가 함께합니다. 부동산 투자 유형에 대해서 유망 지역 꼽아 주실 거고요.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내가 소액 자금을 갖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짜 지역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시간 내보시죠.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지역의 매물들이 시청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드리겠는데요. 혹 매물을 보시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죠. 매물에 대한 갖가지 정보들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매물들 선점해 오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ENR 투자연구소의 김철문 대표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소장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매물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키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문 대표님, 어느 지역에 있는 매물인지 추천 포인트부터 짚어봐 주시죠. 네, 중구 하면은 명동과 동대문 시장을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여기 상업과 업무 단지의 직접적인 배후 단지로서 항학동이 있습니다. 이 항학동의 단지형으로 소형 18평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높은 임대차들은 소액 투자, 높은 연금형처럼 임대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고요. 김영조 소장께서도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는데 어떤 매물인지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준비한 두 개의 매물 중에 첫 번째 매물은요 가장 핫한 지역의 매물입니다. 자, 한남 뉴타운 3구역 매물이 되겠는데요. 한남 뉴타운 개발 진행 상황에서는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매물입니다. 매매가 6억, 실투자금 2억 5,500만 원의 상가주택이 첫 번째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1,5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준비해봤는데 이 100만 평에 오면 R&D 특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본 매물입니다. 테라스가 7평이 덤으로 가고요. 매매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우면동에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핫한 지역의 매물과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 두 가지 매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핫한 지역부터 둘러보고 오시죠.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공략해볼 종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경의 중간선 한남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83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총 2층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6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 3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2억 5,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핫한 지역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5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구역이 가장 빠르다고 전 들었는데요. 이 지역의 입지 여건부터 풀어봐 주시죠. 네, 우선 한남 뉴타운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그만큼 입지가 매우 뛰어난 그런 지역이 이 한남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요. 서울의 명소인 이 한강과 남산,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명품 주거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현재도 삼성미술관 그 리움이라든지 블루스퀘어 반얀트리 클럽, 또 순천향병원, 용산국제학교, 현재 굉장히 문화생활 수준 높은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는 곳이 현재 이 한남 뉴타운 지역입니다. 특히 이 한남 3구역 본 매물지는 한남 뉴타운에서도 뭐 최고의 입지입니다. 이 한강과 남산, 배산 임수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 3구역이 되겠는데요. 이 예로부터 이 그 배산 임수의 대표적인 그런 그 이점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세계 각국의 대사관 또 유엔 빌리지 등이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본 매물지 인근입니다. 네. 본 매물 특히 이 이슬람 사원에서 이 도깨비 시장 라인에 위치한 이 상가주택이 되겠는데요. 재개발 기본 계획 전에는 일반 주택지의 약 3배의 평가 금액이 산정됐던 곳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골목의 이 주택 가격에는 2배 이상의 감정 가액이 평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한남 뉴타운, 한남 더 힐이 최근 그 가장 비싼 아파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한남 뉴타운 3구역은 더 힐보다 굉장히 더 뛰어난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남 뉴타운 더 힐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한남 더 힐 아파트의 25평형의 가격은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본 매물 입지
많은 추가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한남 더위를 뛰어넘을 정도로 개발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남 3구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건지 개발 호재들도 풀어내 주시죠. 네, 자 재개발은 진행 상황이 곧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 현재 3구역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7개 블록으로 나눠서 많은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CF나 뭐 그림 엽서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의 이 산토리니 같은 그 세계의 명품 재개발을 위해서 많은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이 한남 뉴타운 3구역에서는 가장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4구역과 5구역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남 뉴타운의 이 주변 개발로는요, 최근에 가장 핫한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 한남 더힐 아파트 앞에 있던 미군 숙소였던 이 외인 주택이 대신 F&I에게 드디어 이제 매각이 되고 입찰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 비버리 힐스 같은 명품 최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분양 예상 가액이 무려 500평방미터 제곱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채당 약 100억 원의 분양가를 예상할 수 있는 국내 최고가의 주택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 미8군 그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요, 문화공원 오피스가 어우러져 있는 한국판 이 맨해튼으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이 그 유엔사 부지는 지난해 이 국토교통부가 현재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종상향을 해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에 또 이 부지 또한 일반 매각을 해서 주상 복합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이 한남 뉴타운 앞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남 뉴타운 3구역의 개발 호재들이 속속들이 구체화가 되면서 실행으로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전후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면서 이제 새 옷을 갈아입게 될 텐데 지금은 개발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물도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이고 노후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건물적인 부분 살펴봐 주시죠. 네, 자 1983년도에 준공돼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 현재 상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오래된 건물인데요. 이 건물 현재는 저렴한 임차료로 이 모든 수리를 임차인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건물 관리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 만약에 이 건물 매입 후에 조금 수리를 하셔서 통 임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현재 시세로 보면 3천만 원의 월세를 2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매물입니다. 현재는 그 설비 공사하는 사람이 재개발 시까지 수선을 본인이 하는 전제 조건으로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예상 감정평가액은 자 5억 7천만 원, 평당 4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7천만 원인데 네.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그냥 거품이 없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에서 손실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투자금에서 손실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 6억입니다. 자, 실투자금 2억 5,500만 원으로 가치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매물 추후 재개발 시에 33평의 분양, 추가 분담금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대요. 본물건의 매입값 6억, 또 추가 부담금 1억 3천만 원 더하면 7억 3천만 원의 34평형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참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남 더 힐의 25평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입니다. 정말로 많은 차익이 재개발 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실 때는 현 시세와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 매입금과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를 해도 전혀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재개발에 투자 시의 단점은요, 상황에 따라서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용할 수 있는 자기 자본 범위 이내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손실이 나지 않는 적절한 매도 타이밍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상가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철문 대표 두 번째 매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부로 가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어진 매물은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2017년도 7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13층 건물의 10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4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4,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2,9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아파트 매물인데요. 중구 황학동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입지 여건부터 따져봐 주시죠. 네. 중구 황학동은 신당역에 바로 인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구 하면은 명동, 동대문 이런 주변 시청이라든지 주변의 그 업무, 상업단지에 직접적으로 주거단지가 꾸미고 있는 곳이 바로 신당역 주변에 있는 이 황학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통편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본 매물 상단 쪽에 동묘암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1호선이 있죠. 바로 하단 쪽에 도보 7분 거리에 실질적으로 더블 역세권이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신당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 우측으로 이동하시면은 왕십리역 주변에 경의중앙선과 분당선이 있죠. 바로 반대쪽으로 동대문시장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2호선과 더불어서 4호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매물 인증 지역의 하단 쪽에 보시면은 또 3호선과 5호선이 있죠. 이 주변 지역에 1호선부터 6호선과 더불어서 두 가지 노선, 경의중앙선이라든지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개의 노선을 교통이 사통팔달 지역으로서 그만큼 다양한 유동인구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지역 보시면 상업과 업무 지역이 전체 면적의 70%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매물 지역도 상업 지역인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남대문 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죠. 여기 전통 문화라든지 먹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동하시면 명동이 있습니다. 명동에 보시면 다양한 면세점과 실제 현대화된 문물, 여기에 다양한 쇼핑센터가 있죠. 여기서 바로 이동하시면 동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예. 여기 구시장과 현대물이 어우러진 두산타워라든지 밀레오라든지 롯데 피트몰, 여기 평화시장 이런 다양한 문화 시장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그 배후 주거 단지로서 본 매물이 바로 인근에 있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 지역 바로 보시면은 바로 롯데캐슬 1530세대죠. 여기에 왕십리 뉴타운이 5000세대 있습니다. 여기 양옆에 고급 주거 타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바로 앞에 청계천 공원이 있죠. 여기에 롯데 시네마 극장이라든지 바로 옆에 보시면은 벼룩시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 명소로서 유명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하단 쪽으로 이동하시면 실질적으로 강남권이라든지 용산 업무단지 이런 직접적인 그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5정거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그런 국제화 도시라든지 이런 전목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동대문 시장이 바로 좌측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와 앞으로 개선 가치가 높은 그런 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여건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 좋고요. 훌륭한 입지를 바탕으로 임차인도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 호재만 떡하니 또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호재들이 또 있나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 상품이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중구 하면은 그 우리 전체 그 중국 관광객들이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유입되는 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명동 같으면 실제로 보시면 거의 10사람 중 7사람이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관광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동대문 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동대문 문화 패션타운에서 한류 관광의 명품 단지로서 서울시와 이런 그 지원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통해 현대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주변의 역세권 개발과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 고가 라인을 더 하이라인 파크를 통해 네. 여기에 실질적으로 많은 그만큼 공원을 통해 주변 지역의 가치 창출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 바로 을지로나 명동 의료관광 특구라든지 또한 면세점 있죠. 두산 면세점과 더불어서 신세계 면세점 개통을 통해 주변 지역의 많은 외국인 유입을 통해 이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가치 창출, 그에 따라서 임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 세운상가라든지 동묘암역
그리고 인근 지역에 청구, 약수, 인근 지역에 보시면 신당역 주변에 노후된 지역이 재개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역세권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에 발맞춰서 현재 보시면 이런 중심 지역의 소형 아파트 가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이치적인 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근에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맞게 계속해서 갈고 닦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다라는 점 유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준공까지는 한 1년여 기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아파트가 지어지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소개해 주시죠. 예,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단지형으로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100세대가 넘는 단지형인데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에 지상 13층 건물인데요. 본 매물 오늘 10층 노열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투룸과 거실,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 견조에 손색이 없는 풀옵션 구조로 내부에 옵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양면이 진입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세대당 한 대의 주차율이 되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굉장히 주차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상당히 주차 편리성이라든지 그 내부 자재 이런 부분이 꼼꼼하니 고급스러움으로 마감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주차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로얄층 매물을 선점해 오셨습니다. 가격적인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죠. 예, 분양가가 그 중구에 솔직히 잡을 수 없는 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요. 분양가 2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주택 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임대를 하나 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2억 4,500에서 2억 5천대이기 때문에 2,900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임대수를 안고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구하면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 본 매물이 보증금 3천만 원의 기본,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7,4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임대수를 가져가시면서요. 향후에 아파트의 가치로 인해서 매도 차익까지 풍부하게 누려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의해 볼 만한 사항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현장에 가보시면은 왕십리 뉴타워라든지 롯데캐슬 주변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후반 지역에 실질적으로 노후도가 심한데요. 이 노후된 부분이 상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타운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향후에 노후화가 현대화되면서 그만큼 투자 가치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중국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죠. 네, 어느덧 마지막 매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서 강남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세 번째 매물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7월쯤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소액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입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매물인데 차량으로 5분 거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임대 수요 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로 인한 임대가 상승 또한 예견되어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본 매물 입지 현재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뒷받침이 돼 있는 이 강남의 실리콘밸리 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 매우 풍부해서 연구센터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힐링이 가능한 그런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면동 일대는요, 그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와 보금자리 주택 280여 개의 R&D 센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본 매물지가 아주 유일합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하고 차별화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현재도 아시아의 그 최대 규모의 R&D 센터인 이 삼성전자 R&D 센터가 들어와 있고 또 LG그룹 또한 LG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R&D 센터 또 KT R&D 센터 또 STX 연구센터 등 아마 200개의 그 기업 부설 연구소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 이 본 매물지 인근의 입지입니다. 네.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광교 IT밸리하고 또 이 판교 IT밸리 또 우면 이 R&D밸리가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유일한 장점은요. 직주 근접이 아주 용이하다. 삼성전자 R&D 센터와 LG R&D 센터, 또 KT R&D 센터를 직접 도보로 5분 이내에 KT나 LG 같은 경우에는요 1분 이내에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대기업들의 R&D 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호재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자 방송을 통해서 양재우면 R&D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 예상했던 대로 이 개발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많고 그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됐던 탈이 많았던 이 파이시티 부지 드디어 하림홀딩스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그 부지에 유통과 또 백화점 또 오피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그런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최근 정부의 이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이 하림홀딩스도 이 부지를 매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100만 평의 지역 특구를 지정해서 기업 R&D 단지로 조성한다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파이시티 용지, 또 농협 하나로마트, 화해 공판장, 양곡 유통센터 등 이 대규모 부지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끔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준다는 그런 특급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주변의 SK 유리저장고 같은 경우에는요 대규모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문지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유리저장고의 유류도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빼고 없고 또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궁금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은요. 특히 이 개발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 패스트트랙 인허가에 대한 그런 개발 호재도 같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소화시켜서 개발을 단순하게 빠르게 진행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미래에 있는 개발 호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이 막 돼가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LG와 KT는 5천억과 4천억의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R&D 센터가 제2의 R&D 센터, 제3의 R&D 센터가 이 우면동 본 매물지 인근으로 만들어질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고속터미널 부지 이전 계획, 또 이 우면로가 접해 있는 양재동으로 검토 중이고요. 소초 IC와 한남 IC까지 정체 구간, 지하에는 도로, 지상은 공원을 건축 계획하고 있다라고도 보도를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투자를 하실 때는요, 직접적인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매물을 투자하시기를 말씀드리면 본 매물은 정말 직접적인 개발 투자에 아주 핵심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있는 매물의 개발 호재를 끌어온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물인가요? 본 매물 우선 6병의 테라스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됩니다. 대형 빌라 단지 내에서 신축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개방감 매우 우수하고 예. 그다음에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CCTV 등 모든 설치물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아마 그 현대적 도시형 감각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네. 어떻게 지어질 건가 이미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를 하실 수 있게 샘플하우스 준비해놨으니까요. 현장 방문하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거로 사료가 됩니다. 네, 가격도 체크해 주시죠. 매매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투룸의 가격 매우 저렴한 경쟁력 있는 가격이고요. 월세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예상합니다. 대출금 1억 7,500만 원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5천만 원 투자해서 매월 50만 원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고요. 이런 경쟁력이 있는 가격 때문에 단기차익 소액 투자, 수익성 매물로도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유의점도 정리해 주시죠. 자, 최근 기사를 보면 지방으로까지 대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지속적인 임대세가 발생되는 곳, 직접적인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그런 물건을 선택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면동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이 매물 정보 속 시원하게 전해주시느라 시간이 모자랍니다. 세미나에서 직접 만나보시죠.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조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한남 뉴타운 바로 알고 투자 하자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실 거고요. 6월 3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네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철문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2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에서 풀어주실 거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네요. 02-316-2004번으로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각기 다른 색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미나 열어주고 계시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소장, ENR 투자연구소의 김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